이 어저께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와 같이 만났습니다. 경선 후에 첫 회동했습니다. 참 국민들이 보기에 일단은 좋게 보입니다. 네. 그러나 이렇게 꼭까지 갔어야 했나?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. 홍 후보는 이준석과 갈등 풀어라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일단 일치가 된 것은 다행입니다. 홍준표 후보도 이준석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. 가까운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. 대변인처럼, 대변자처럼. 이준석은 또한 그렇게 했고 서로가 그렇게 도왔습니다. 그러니 홍 후보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와 경선에 승복해놓고 진정한 승복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저께 만난 거죠. 아주 잘 만났습니다. 두 분은 만나야 합니다. 윤석열과 홍준표는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. 왜?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. 홍준표는요, 윤석열 후보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사람입니다. 윤석열 후보도 홍준표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사람입니다. 자, 두 사람이 어저께 만났습니다. 정치적 목적으로도 그렇고 상황 논리적으로 그렇고 국민들도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윤석열과 홍준표가 이렇게 만나기를, 그런데 다행히 어저께 만났습니다. 윤석열과 홍준표.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내 경선자였던 홍준표를 만난 것 아주 다행입니다.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습니다. 여의도에서요. 지난달 5일이 경선이 끝난 후 27일 만입니다. 처음 만난 겁니다. 윤석열 후보는 홍 의원이 법조계 인사를 만나는 자리에 합류해서 오후 7시쯤부터 3시간 40분 함께 있었습니다. 홍 의원은 경선 패배 후에 당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채 윤 후보와 거리를 둬왔습니다. 정치권에서는 둘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홍 의원이 윤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설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. 당연히 지원해야죠. 지원 안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하겠죠. 네. 윤 후보는 선대위 인선 문제와 이준석 대표와 갈등 등을 언급하고 홍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홍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우선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도로 가서 이 대표와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, 이렇게 주문했고 윤 후보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화답을 해줬습니다. 이 홍 의원은 윤 후보와 만남 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는 없다. 그러나 윤 후보를 도와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냐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홍 의원은 윤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다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홍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윤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죠. 홍 의원은 윤 후보를 잘 모르고 있는 듯 아니면 알고 있는 듯,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윤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어저께 미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지 않냐, 이렇게 생각됩니다.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도 홍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윤 후보와 만찬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 윤 후보가 선배 검사 출신과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3시간 정도 듣기만 했다, 이렇게 적었습니다. 이어서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내일 제주를 간다고 한다 하고 전했습니다. 홍 의원은 선대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 이재명 후보가 하는 대로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다시 해보라고 조언만 했다.
이렇게 밝혔습니다. 윤 후보는 이에 앞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당 상임 고문단과 오찬을 했습니다. 당 원로들이 선대위 인선 갈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. 뭐 포용을 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용서하지 마라. 용서해서는 안 된다. 탈당해서 제명을 시켜라.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. 결국 표가 표인 만큼 한번 가서 제주도 가서 달래고 아이 달래듯이 달래보고 돌아오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아이 달리서 아이가 찡찡거리고 조건 걸고 뭐 이럴 때는 그때는 고아원에 보내버려야죠. 네. 윤 후보가 오찬 직후에 우연히 같은 식상에서 식사 중이던 김종인 전 위원장 방에 들어가 약 1분간 깜짝 만남도 가졌습니다. 제가 김종인을 보면 말이죠. 참 하염없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분 정치적 욕망 그 자체는 좋습니다. 누구나 정치적 욕망이 있습니다. 좋지만 왜 이렇게 목리를 부립니까? 목리. 왜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삐지고 이러는 겁니까? 그래가지고 이게 국정에 큰 또 지금 국가가 지금 가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표 정권 교체라는 목표 이 목표를 갖다가 국민들의 목표를 왜 이렇게 그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목리 부리고 삐지고 심술 부리고 말 함부로 하고 윤석열 선대위를 뭐 보면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자 주접을 떤다느니 말 용어의 사용 방법도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? 저는 그래서 이준석과 물론 둘이는 김종인과는 짝이지요. 커플인데 커플다시피 한데 이 두 분이 한국 정치사에 커다란 오점을 지금 남기고 있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일단 윤석열은 굽히고 이들에게 굽히면서 들어가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이 난관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어쩝니까? 네.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의 그 점잖고 그 과묵한 그의 모든 것이 정말 이런 생각 납니다.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대선 후보로서 진정한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 지금 하는 처신이 맞습니다. 한 번만 용서를 하는 기분으로 이준석을 만나주는 것입니다. 네. 틀림없이 이준석은 윤핵관 소위 옆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을 목을 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. 그러나 윤석열은 목을 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. 그걸 치는 순간 국민들이 많이 돌아섭니다. 그 돌아서는 국민들도 알아야 됩니다. 절대로 측근이라든가 이 인사에 대해서는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. 인사를 이준석이 대한민국에서 청년기를 갖다 보내지 않은 미국에서 청년기를 보낸 이준석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. 선대위를. 네,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